여기서부터 할게요. 혹시 글씨 안 보이나요? 안 보이면은 녹화할 수가 없네. 글씨 혹시 안 보이는 사람? 괜찮아요? 좋아요. 예. 일단 엣지 디바이스가 나오는데 원래 엣지 디바이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틀리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100% 맞습니다 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 편하게 엣지 디바이스라고 얘기하면 괜찮은데 잘 모르고 실제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엣지 디바이스라고 얘기하면 실제 그걸 실체로 만들 때 많은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엣지 디바이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IoT가 사실 엣지 디바이스거든요. 지금 용어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전체 시스템이 이제 정리가 돼서 제대로 된 용어가 이제 사용되기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일단 엣지 디바이스는 지능형 엣지 컴퓨팅의 영역을 먼저 알아야지 되는데 그게 엣지 장치거든요. 뭐 AI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데이터 분석하고 처리하고 관리 이런 기능들을 구현하는 걸 엣지 장치라고 하는데 엣지 장치는 엣지 노드랑 엣지 디바이스가 모두 포함이 돼 있어야지 제대로 된 엣지 장치다 말할 수가 있고요. 실제 그래야지만 작동이 돼요. 근데 이걸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은 엣지 노드는 정상적으로 알아서 다 되는 줄 알고 엣지 디바이스만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학교에서든 어디든 나 잘 시키는 대로 다 잘 됐는데 딴 데 갔더니 안 되네. 왜 안 되지? 이런 상황이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엣지 노드도 우리가 공부의 영역으로 같이 봐야지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서버예요. 서버. 네트워크 환경, 서버. 그럼 엣지 디바이스나 엣지 장치, 엣지 노드를 왜 써야지 되느냐? 예전에는 사실 IoT, 말이 IoT지 인터넷 원래 사물 인터넷이기 때문에 인터넷 기반으로 작동해야지 되는데 인터넷 기반 없이 단독된 장치가 작동하는 걸 IoT로 많이들 쓰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니죠. 결국은 엣지 디바이스를 쓰는 이유는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면서 AI 엔진도 돌아가면서 분석도 하고 어떤 결과물도 생성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야지 쓸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엣지 디바이스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클라우드랑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난 클라우드 공부해서 엣지 디바이스 공부해서 이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서버나 네트워크 환경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됐죠? 예, 강제로 종료를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이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관심사 방향 얘기하자고 했잖아요. 그게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해도 괜찮고 이따가 얘기해도 돼요. 일단 크게 지금 흐름상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장 뭐 유튜브는 어디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쏟아내고 있는 쪽이 첫 번째 분야인데 저게 클라우드랑 PC, 폰, 스마트폰 이쪽 계통이거든요. 근데 저게 아쉽게도 개발자들의 한계가 저기에서 어느 정도 선이 그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드웨어를 잘 못 다루는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이 그쪽 분야에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결과물이.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죠. 우리 입장에서 딱 봤을 때는 저걸 같이 저쪽 분야로 가서 내가 먼저 선행해야지 이런 거 힘들고요. 나는 이런 분야로 해야지 이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쪽 시장 자체를 리드하는 그 사람들은 아주 많은 투자를 받으면서 아주 뛰어난 인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거의 뭐 우리나라도 지금 따라가네 못 따라가네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저쪽 방향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천하기가 좀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더 안 좋은데 로봇 분야예요. 로봇 분야. 원래 한 뭐 5년 전, 6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뭐 이런 데서 로봇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저런 류의 로봇들은 이미 기술적인 그 등급이 아주 높기 때문에 우리가 저걸 따라간다?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하죠.
게다가 저 로봇이 한두 대 가지고 야 한두 대 줄 테니까 열심히 학습시켜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 봐 이럴 수는 있는데 이 정도의 자금은 우리나라도 충분한데 아쉽게도 한두 대 가지고는 또 결과를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한 대 가지고 막 이런 액션 저런 액션 하다 보면 어딘가는 분명히 나사가 풀리면서 안 좋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디가 고장났어. 다시 새 것으로 교체해. 그럼 그 전에 쌓았던 학습 데이터는 다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아는 리더가 있는 회사가 야 최소한 5대, 10대, 15대를 동시에 투입해서 개발을 해야지 저런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문제고 소프트웨어도 문제고 실제 학습시키고 결과 만드는 거 모든 전반적인 게 우리나라나 뭐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가지고 관심 있으니까 해봐야지 이러기에는 좀 많이 어렵다. 그러니까 2번은 일단 배제를 해야지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3번인데 3번이 어찌 보면 1번과 2번을 합친 거거든요. 클라우드에 엣지 노드에 엣지 디바이스. 근데 엣지 디바이스를 꼭 작은 마이크롬 아두이노로 봐야지 되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엣지 디바이스에 속하는 영역은 저런 로봇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작은 로봇팔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도 포함되고 하다못해 그냥 모든 가전, 모든 장치들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의 시장은 누군가가 독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확장돼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흐름에 맞춰서 방향을 잡는 게 당연히 유리하죠. 일단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혹시 다른 의견? 저는 이거보다는 이쪽에 더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바라는데요. 뭐 이런 의견 있을까요? 그러면 좀 이따 얘기하죠. 그러면 일단은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고서 쭉 얘기한 다음에 다시 얘기할게요. 일단 공부 방향의 결론을 내야지 되는데 일단 인간은 이제 지금 기존에 하던 인간의 모든 일은 다 앞으로는 AI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AI를 가지고 하는 거지. AI를 활용해서 하는 거죠. 하다못해 망치질도 이제는 AI를 통해서 하게 될 거예요. 지금 뭐 AI, 근데 지금도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망치 같은 거는 너무 쉽지만 망치처럼 평상시 안 하는 무언가를 할 때 사람들이 뭐래요? 유튜브 검색하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찾아주는 영상 보고서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지금도 이미 AI를 활용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AI가 나의 일거리, 인간을 배제하면서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진 않고, 인간이 귀찮아하고 하기 싫은 일들을 상당량을 AI가 대신해 주는 거죠. 머리 아프게 머릿속에 모든 지식을 담아두고 있을 필요도 없고 모든 일을 숙달된 상태로 유지할 필요도 없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AI한테 물어보고 이랬었지 아니면 AI가 알려주는 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은 수단인데 좀 전에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거냐 그거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추천해요. 지금 제가 다른 것도 다 써봤는데 소리가 나오다 말다 하네. 목소리 들리나요? 네. 예. 뭐 이 외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다 제가 한 번씩 써보니까 그래도 새로운 기술이나 방향성을 잘 잡고 가는 기업이다 하면 이 두 가지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뭐 당연히 구글이 제일 낫고, 아마존은 다른 회사들이 그쪽은 전혀 돈벌이 안 돼 하고서 확정적으로 말하던 시절부터 투자를 해서 지금 상태 만들어 놓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괜찮아요. 구성도 좋고. 근데 도전적으로 여러 방향으로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기술을 이끄는 건 당연히 구글이고, 우리가 구글의 콜앱을 많이 활용하면 고사양의 컴퓨터가 없이도 충분히 AI 엔진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안 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굳이 로컬에서 고사양의 PC를 장만해서 세팅해서 뭐 하나 돌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클라우드에서 돌리면 돼요.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아마. 상당한 웬만한 AI들은 훨씬 클라우드 기반으로 돌리는 게 더 빠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쓰면은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거 대학생들한테 이런 걸 예전에 대학생들이 이런 거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용료가 나중에 청구가 되는데 막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청구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안 하고 제가 무료로 쓰는 FTP 서버를 하나 세팅을 해서 그쪽이 이제 클라우드 역할을 하게 하고 그 기반에서 이런저런 실습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가 문제가 나오죠. 혹시 여기서 그 코딩 언어, 프로그램 언어 최소한 하나는 할 수 있는 사람? 사실은 이걸로 할 말이 있긴 한데요. 저희 동아리가 그 아까 말한 그 아두이노 위주 절반이 있고 나머지 절반이 이제 언어를 배우려고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마 쓸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일단 1학년도 갔다 왔고 2학년 중에서도 많이 없을 거예요. 쓸 수는 없어도 그래도 배워본 적은 있다. 다 배우긴 해요. 다 배웠네. 네.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스크래치만 알아도 충분해. 무슨 얘기냐면 원래 컴퓨터 언어라는 건 컴퓨터랑 논리적인 대화를 하는 방법이잖아요. 논리적인 방법이 꼭 텍스트 기반의 뭐 C 언어나 자바여야지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논리적인 대화가 이미 스크래치든 뭐 엔트리든 무언가로 됐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다음에 요즘 파이썬 쓴다는데 파이썬 또 배워야지 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챗 GPT든 뭐든 이쪽에 돌리면 다 코딩 짜주잖아요. 한 번 일주일에 해봤죠. 그러니까 코딩 문법은 고민할 거 없어. 그냥 다 해주니까. 그래서 오늘은 최소한 두 가지를 해야지 되는데 아두이노 환경 만들기 하고 파이썬 환경 만들기 할 거예요. 근데 아두이노 저 예제도 사실은 GPT한테 짜달라고 그러면 다 짜주거든. 그죠? 그리고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코드를 좀 눈에 익혀둔다는 목적을 가지고 좀 더 몇 가지 더 해볼 거예요.